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1 혐오 스탑 캠페인 프로젝트의 발표회 사회를 맡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김상은 강사입니다. 오늘 발표회는 온라인 중계로 진행되며 교육에 참여했던 4팀의 콘텐츠를 발표하고 참가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캠페인 콘텐츠 공개에 앞서 혐오 스탑 캠페인 프로젝트에 큰 도움을 주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청소년의 미디어 활동을 적극 장려하시고 디지털 시민성 등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오정훈 센터장님께서 다정하게 인사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센터장 오정훈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혐오 스탑 캠페인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스마트폰을 20대 이상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0대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정답은 10대가 더 적겠습니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 20, 30대나 또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10대가 굉장히 미디어에 그냥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미디어 이용량 자체가 10대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사실은 10대 청소년들, 10대 또 20대 청년들이 기존의 미디어 콘텐츠들을 만드는 생산자들, 플랫폼 사업자들,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돈을 지불하고 자기가 자기 생활을 어떻게 보면 뺏어가고 있다, 이렇게 뺏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혐오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혐오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사람들로부터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이렇게 막고 뭔가 저항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한편으로는 혐오 콘텐츠가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나 제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혐오 스탑 캠페인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디어를 이용하는 또 청소년 스스로 혐오에 대해서 대안적인 형태의 활동들을 하고 혐오가 사라지는 그런 새로운 문화, 평등한 문화, 사람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혐오 스탑 캠페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혐오 스탑 캠페인이 지금 출발하지만 이제 막 더 나은 활동을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사람이 존중되고 평등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저희 시청자 미디어 센터도 함께 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정훈 센터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혐오 스탑 캠페인을 후원해 주시고 향후 캠페인 확산에 도움을 주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의 김재석 소장님께서도 인사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김재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01년 11월 25일 설립된 정부기관입니다. 인권의 지역화와 지역 밀착형 인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국에 5개의 인권사무소가 있고, 대전인권사무소는 2014년 10월에 개소하여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의 인권 관련 진정사건 조사, 인권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인권 문제는 참으로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혐오 차별 문제는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이, 신체 조건, 성별, 국적, 학력, 외모 등 모든 것이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이와 같은 속성들은 행동이 아닌 존재의 문제이므로 그것에 대해 선악 또는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름을 공유하는 특정 집단에 대해 혐오의 감정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차별을 조장하는 사례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혐오 차별의 문제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혐오 표현이고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합니다. 특히 또래 관계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대항 캠페인은 단기적으로는 학교 폭력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혐오 스탑 캠페인을 추진하여 참가 학생들의 발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를 추진해 주신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참여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 같이 모여서 작품을 감상하고 축하하지 못해 아쉽지만 오늘 발표된 작품들을 우리 위원회 및 대전인권사무소의 홍보 매체를 통해 적극 활용하는 등 앞으로도 혐오 차별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혐오스탑 캠페인 프로젝트의 담당자인 김지윤 선임님의 활동 보고가 있겠습니다. 저희 활동 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김지윤 선임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혐오 스탑 캠페인 프로젝트 담당자 김지윤입니다. 프로젝트 운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혐오 프로젝트는 청소년 스스로가 미디어 교육을 통해 혐오 예방 캠페인을 만들어 혐오 대항 메시지를 발표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교육은 7월 10일부터 8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진행됐고요. 첫째 주에는 혐오 알기 교육, 둘째 주에는 캠페인 기획 교육, 셋째 주에는 미디어 속 혐오 사례를 알아보고 각 조별 캠페인 기획안에 적용해보는 특강이 진행됐고요. 넷째 주에는 조별 캠페인 촬영을, 마지막 다섯째 주에는 조별 캠페인 편집을 통해 네 팀 모두 혐오스탑 프로젝트 결과물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캠페인 제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끝까지 프로젝트를 완주한 네 팀의 참가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영상들은 오늘 이후 각 팀에서 직접 캠페인 공유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또한 캠페인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여러분들이 혐오에 대해 잘 알게 되셨으리라 믿고 각자의 교실에서 혐오 스탑 캠페인을 잘 진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대심이도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회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발표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4개 팀, 총 20명의 학생이 참여한 우리 프로젝트는 7월 10일에 첫걸음을 떼었고 8월 7일 총 5번의 교육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해당 교육의 특이점으로는 제작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인식 및 기획에 초점을 둔 커리큘럼으로 운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소 실험적인 방식의 프로젝트였지만 그 덕에 창의적인 혹은 다채로운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혐오 스탑 캠페인의 작품들을 만나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동대전고등학교 야 미디어가 뭔지 몰라? 야미팀입니다. 팀 소개 및 작품 소개를 김수연 학생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저희 야미팀은 동대전고등학교 자율동아리에서 만나 4인조로 구성된 팀입니다. 저희가 제작하게 된 이번 혐오 씨의 하루는 페이크 다큐 형식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혐오를 의인화하여 이 혐오가 의도치 않게 바빠진 현재 상황에 대해 꼬집듯이 제작을 해보았는데요. 영상 속에서 혐오는 자신이 여러 상황에서 혐오 표현을 발언해야 하는 곳에 가서 자신이 일을 해야 하는 긴급한 출동들의 상황이 연달아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누가 바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본 후 모두가 혐오 씨를 놓아주세요라는 문구를 보고 자신의 삶에 대해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미팀의 작품은 혐오 씨의 하루라는 제목의 페이크 다큐이고요. 혐오를 의인화해서 혐오가 우리 사회의 셀럽이 된 상황을 꼬집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작품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혐오 씨를 만나 그의 하루를 밀착 취재해보기로 했다. 저기
혐오 씨가 자고 있다. 혐오 씨 어디 가세요? 바쁘니까 이따 얘기해. 많이 급한 모양이다. 아, 나 아침부터 버스 타고 왔잖아. 아니, 아침에 회사원들 단체로 출근하는데 휠체어 탄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왜 막 이 바쁜 출근 시간에 나와가지고 민폐를 끼치냐고 나를 또 불러내잖니? 그래서 내가 다녀왔지. 얘, 지켜보면 알 거 아니니? 이른 아침부터 출동을 다녀온 혐오 씨는 늦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 뭐 드시나요? 아, 요즘 인간들 때문에 바빠가지고 먹을 수 있을 때 든든히 먹어줘야 돼. 아니, 언제 또 출동 알람이 올 줄 몰라요. 아, 참! 네 건 없다. 아, 네. 혜원 씨 많이 드세요. 너 뭐하니? 너 장난하니? 내가 폰, 컴퓨터, TV 이런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서 이래? 내가 SNS 때문에 요즘 얼마나 바빠졌는데. 아, 진짜 눈치 더럽게 하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 치워. 원래도 거친 혐오 씨, 말투가 더 격해졌다. 어지간히도 진절머리가 난 모양이다. 옆 동네 학교에서 일이 좀 있었어. 아니, 어떤 선생님이 여학생들한테 니들 치마가 그렇게 짧으니까 성범죄율이 증가하는 거야 라면서 나 또 불러냈잖아. 아니, 인간들은 나 없으면 말 못하나 봐. 답답해 죽겠어 진짜. 아, 짜증나. 이제 너무 지친다. 너무 힘들어. 나 쉴 건데 니네 어차피 또 나 불러낼 거지? 됐어. 이제 너도 가. 혜원 씨, 혜원 씨. 아,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네. 아이디어로 승부를 본 야미팀의 한 수, 기특합니다. 예, 혐오라는 사회 현상에 대해 대한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면은 보통은 혐오를 정의하거나 어떤 혐오 표현들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기가 쉬운데 동대전고등학교 친구들은 거만해진 혐오를 주인공으로 삼고 다른 이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혐오를 계속 불러내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주제를 재치 있는 블랙 코미디로 엮었죠. 그래서 정말 잘 봤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제작 과정에서 느낀 점들이 꽤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점을 곽지연 학생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제작하면서 각자 역할을 나누고 또 일을 수행하는 과정들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대본이나 콘티 작성은 개인적으로 해볼 수 있는 활동들이지만 카메라를 세팅하고 슬레이트로 컷을 구분하고 영상 구성을 해본다는 건 함께여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감독이 카메라라고 외치고 촬영이 롤이라고 대답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이
처음에는 꽤 낯설었지만 집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매 순간이 즐거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누구나 더 좋은, 더 완벽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제시를 합니다. 기획의 측면에서 팀원들과 의견을 맞춰나가는 상황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상황이어서 인터넷으로 회의를 하는 바람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도 같습니다. 또 한 대의 카메라로 촬영 진행을 했는데 다양한 구도를 보여주기 위해 같은 씬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하나의 대사를 끊어가며 촬영을 이어나가는 과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늘 완성된 영상을 보니 몰랐는데 제작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는구나 싶었습니다. 팀원들과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느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 김수연 학생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영상 제작이 아닌 캠페인 활동이 주였습니다. 특이점이 있었을까요? 네. 주제를 가지고 미디어를 제작하는 기존의 활동들과는 조금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혐오라는 사회적인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가장 크게 달랐다고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이전까지는 자각하지 못했던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며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팀원들과 좋은 작품이 어떤 것인지, 어떤 식으로 새로운 제작을 기획하고 진행할 것인지에 깊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 깊은 대화와 토론으로 토론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이 가장 새로웠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혐오가 주제죠. 이를 사회적 현상으로 바라보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점이 달랐다라는 그 소감이 아주 인상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캠페인 이후에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수연 학생이 이어서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업로드나 교내 학생들과 저희의 영상을 같이 시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혐오 표현의 정확한 정의, 그리고 사용하면 안 되는 정확한 이유, 그다음에 그것이 담긴 위험성 등에 담긴 포스터로 제작을 해 학교에 게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내를 오가며 한 번씩이라도 이러한 포스터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고 저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인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캠페인을 마치는 소감 및 두 번째 콘텐츠 제작 계획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기령 학생이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혐오 씨의 하루를 기존 내용과는 동일하지만 다른 형식인 간단한 카드 뉴스나 웹툰으로 제작해 SNS에 게시할 생각입니다. 다음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면 저희 대심이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기대가 됩니다. 그럼 기령 학생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미팀처럼 미디어를 창작하는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취지, 창의적 방식도 중요하지만 세세하고 꼼꼼한 기획력, 상상을 미디어로 실제화할 수 있는 전문성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팀은 처음에 뚜렷한 계획이나 구체성 없이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강사님들이 저희의 아이디어를 하나의 작품으로 실현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영상 제작이 하나의 팀, 그리고 팀의 합으로 돌아간다는 걸 새삼 느끼는 시간들이었고,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미디어의 제작 과정에 참여한다면 분명 귀중한 경험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동대전 고등학교 학생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대전 외국어 고등학교 모터부 팀입니다. 최정인 학생이 팀 소개 및 작품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 외국어고등학교 방송부 동아리 모토부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캠페인 활동을 통해 동양인 혐오의 시작에서 그 끝을 바라보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브리핑 뉴스 형식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을 정리하고 그 역사를 살펴보며 궁극적으로는 혐오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혐오의 뿌리를 중점적으로 파헤치며 그 시작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네,
브리핑 뉴스 형식이라고 하니 뭔가 전문적인 포스가 느껴집니다. 모토브 팀의 작품 제목은 동양인 혐오, 혐오의 시작에서 그 끝을 바라보다입니다.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동양인 차별과 혐오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아시아인 혐오 범죄에 대한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죠. 이 혐오 범죄의 가해자 대다수는 서양인으로 동양인을 때리고 모욕을 주고 강도짓을 하며 심지어 살해를 하기도 합니다. 현재 수많은 혐오 범죄로 동양인들은 매일 두려움에 떤다고 해요. 세계를 병들게 하는 이런 차별과 혐오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My eyes looking Korean every time that I fly VIP and my money look Arabic, blunt looking Cuban, my eyes look Korean, the coke look OD, I'm high, hold my eyes low like Koreans, Orient. 서양 래퍼들은 이렇게 한국인의 눈을 비하하며 혐오 표현이 담긴 가사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광고를 보면 백인 남성의 땀에 젖은 셔츠를 수거해 진공 포장 후 자판기에서 판매하고 그것을 아시아 여성이 구매한 후 냄새를 맡으며 이것이 봄의 향기라고 하며 광고가 끝나는데요. 이 영상은 독일 호른바흐 DIY 기업에서 만든 것으로 광고가 업로드된 직후 해당 광고가 인종차별이라며 영상 삭제와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에 호른바흐 측은 백인 남성은 자연, 동양인 여성은 도시인을 상징하며 단지 도시에서의 나쁜 삶의 질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다고 밝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이렇게 동양인 혐오는 일생활과 가깝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종차별에 대해 알고 이런 혐오 표현에 대항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인종차별 역사를 알고 동양인 혐오가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동양인 혐오와 차별의 역사는 오리엔탈리즘을 통해 설명할 수 있어요. 초기 오리엔탈리즘은 동양 세계에 대한 관심과 흥미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대항해 시대에 인도와 중국 등의 동양 문물을 신비하게 바라본 서양인의 시선을 엿볼 수 있죠. 처음에는 이 오리엔탈리즘이 동양에 대한 서양의 호기심 정도를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동양인 혐오를 설명할 수 있냐고요? 바로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을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구별에 기초를 둔 사고 스타일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말이라 잘 모르겠으니까 조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 말을 풀어서 보자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동서양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뭐 동양인은 차분하고 감성적이고 수학과학을 잘한다. 서양인은 활발하고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한다. 뭐 이런 거요. 에드워드 씨는 이런 이미지를 만든 기초가 바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한 거죠. 이런 사고는 19세기 유럽의 그림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은 이슬람의 하렘을 그린 그림이에요. 하렘은 금지된 것을 뜻하는 하람이라는 아랍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하렘을 제목으로 하고 있는 이 그림은 하렘이 곧 금지된 공간이며 벌거벗은 여자들로 가득한 천박한 공간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다른 그림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시기의 서구인들은 동양을 후진적인 사회라고 인식하고 정의해버려요. 굉장히 편향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관념은 동양과 서양을 비교했을 때 동양 정체성의 배경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변질된 오리엔탈리즘의 정체성이 미개한 동양을 문명화해야 된다는 도덕적, 종교적 사명들로까지 이어지고 결국 서양은 제국주의에 열광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세계사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영국이랑 동맹도 맺고 제국주의 열강 중 하나로 급부상했잖아요. 그럼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적 사고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일본으로 인해 자기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동양은 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을 거니까. 실제로 일본을 무시하던 러시아가 러일 전쟁에서 지면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아요. 전쟁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미개하고 야만적인, 그래서 서양인들에게는 개화시켜야 할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분이 등장해서 이상한 주장을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비렐름 2세인데 이분이 황하론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데에는 따로 계기가 있어요. 뭐 오리엔탈리즘적 사고도 한몫했겠지만 이분이 일본을 아주 싫어했던 이유가 제일 커요. 왜 일본을 싫어했냐? 일본은 19세기 말에 독일의 프로이센을 국가 모델로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일본인들 독일로 요약을 보내줍니다. 근데 독일이 기껏 유학생들 받아주고 가르쳐줬더니 일본이 영국이랑 동맹을 맺네. 아주 호랑이를 키웠네. 비렐림은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장한 황하론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동양인 악의 축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과거 유목민족이 유럽에 침입할 때마다 유럽은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 요런 이야기들을 근거로 동양을 악의 축으로 세웁니다. 이 황하론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잠시 수그러들게 되는데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황하론은 코로나처럼 전파되기 시작해요. 전쟁이 끝나고 엄청난 대공황이 들이닥쳐서 직장에서 잘리고 목구멍에 풀칠도 못하는데 어머나 세상에 옆집 중국인들은 일자리가 있네? 중국인들이 우리 미국인의 일자리를 다 먹어버리네? 황하론이 정착하기 딱 좋은 환경이었죠. 황하론을 바탕으로 한 인종 갈등론이 이렇게 인기를 끕니다. 중국인을 더러운 노란색 폭도라고 부르고 국가적으로 노골적인 혐오를 법안으로 표현합니다. 아시아계 이민 제한법, 국적 식별 법안 등을 제정해서 동양인들을 악의 무리로 배척하죠. 다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와중에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일어납니다. 일본인들도 차별을 받게 되죠. 이때 동양인들을 침팬지라고 부르고 눈을 찢으며 조롱하는 행동도 시작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중국의 공산화, 냉전, 일본의 경제성장의 두려움을 바탕으로 황하론이 이어져요. 최근에는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구에서는 황하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세계는 역사적으로 혐오를 품고 살아왔어요. 현재도 이런 팬데믹을 이유로 끔찍한 혐오를 재생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항하여 스탑 러시안 헤이트 운동은 한국계 미국인 배우 산드라 오와 데니얼 킴 등 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중들에게 경각심과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었답니다. 이렇게 인종차별 반대 운동은 우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부터 시작됩니다. 올바른 인식을 수반한 표면적 반대 의사 표현은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차별 반대 슬로건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거나 의미 있는 캠페인을 기획하는 것,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이타적인 가치관 강의 등 우리의 손으로 혐오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회, 세계와 세계를 이간질시키는 혐오를 없애야 해요. 일상에 만연해 있는 혐오의 재생산을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보가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성적인 사실인지 감정적인 편견인지 판단하는 과정은 혐오의 백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엉뚱한 책임 전가도 혐오 분열의 큰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비난의 화살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 늘 주의해야 해요. 고유한 개인으로서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로 서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인의 권리를 지키면서 본인의 권리 또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도록 해요. 네, 잘 봤습니다. 한눈에 봐도 참여 학생들의 많은 고민과 노력이 느껴지네요. 해당 작품은 미디어 속 동양인 혐오라는 문제의식으로 시작해서 그 혐오의 뿌리를 찾아내기 위해 인종차별의 역사를 파헤쳐 나갑니다. 여기서 결국 중요한 메시지는 올바른 인식으로부터 시작하자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지식, 정보가 듬뿍 담긴 유익한 콘텐츠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모토부 팀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제작 활동에서 느낀 소감 들어봐야 될 텐데요. 윤진수 학생이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혐오 표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혐오 스탑이라는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영상에 담을 내용이 알맞은 건지 체크하는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우리 작품이 잘못된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되니까 조심스러웠고, 해당 취지와는 반대로 혐오의 재생산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학교 동아리팀으로 미디어 제작 경험이 많은 편인데요. 촬영 장비나 제작 환경에 익숙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센터에 가서
스튜디오나 녹음실을 직접 이용해보면서 전문적인 설비를 경험하니까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캠페인을 통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제작 환경을 접한 것 같아서 성장한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진수 학생이 우리 혐오 캠페인의 어려움을 잘 지적해 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혐오라는 주제에는 무게감이 있죠. 그래서 잘 알고 제대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정보 출처의 신뢰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또 그것을 미디어로 드러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해당 캠페인 활동의 특이점을 더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김나영 학생이 이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혐오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딱히 그렇게 관심을 중심적으로 두고 있는 주제가 아니었는데, 다르게 말하자면 굳이 이걸 알아야 하나라는 정도로만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또 스스로 혐오에 대해 정리하면서 혐오가 무엇인지, 또 혐오를 왜 하는지, 혐오로 인해 생긴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친한 친구와 친함의 표시로 사용해왔던 표현들이 누군가에게는 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조차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때문에 이 문제를 더욱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모두에게 심각성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영상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TV, 라디오, SNS 등 많은 매체에 나오는 혐오 표현을 인지하고 이를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보통 영상 제작이 익숙하고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할 텐데, 미래의 미디어 제작자가 될 친구들이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고 세상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영 학생의 발언은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스로 혐오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다는 말, 나아가 매체에 나오는 혐오 표현을 인지하고 이를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했다는 그런 소감을 들으면서요. 함께 참여했던 강사로서 매우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희의 교육 의도가 아주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스스로 미래 미디어 제작의 주체임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어떤 주체적이고 또 자립적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역시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의 주인공이고 그 미래는 아주 밝다고 봅니다. 혹시 최정인 학생도 이번 캠페인 활동의 소감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프로젝트를 해서 영상을 제작하며 가장 주의했던 부분이 혐오의 재생산에 저항하자는 것입니다. 혐오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게 되면 오히려 혐오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만약 다음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면 조금 직설적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발언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약간 비방용 아니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가 될 것 같기도 해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혐오를 막겠다는 의도가 있더라도 혹여나 그것이 어떤 혐오의 재생산을 돕는 건 아닐지 끝없이 의심해야 됩니다. 저 또한 그 경계 설정이 참 어렵네요. 앞으로 캠페인 활동을 계속해 나가면서 함께 더 고민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모토부 팀의 캠페인 확산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나영 학생 이야기해 주세요. 학교에서도 저희가 종종 혐오 예방 교육을 하는데요. 이때 교육의 실태를 좀 돌아보면은 오직 영상을 기반한 교육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이를 미디어로 제작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느꼈는데요. 마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공감을 더 잘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러운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QR코드를 통한 영상 홍보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흥미를 이끌 만한 문구로 학생들을 집중시키고 혐오를 인식할 수 있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접근할 계획입니다.
교내에서는 사실 영상을 틀어줘도 많은 친구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색다른 방법으로 학생들한테 접근하고 싶습니다. 기존 학교에서 행하는 혐오 예방 교육이 실제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와닿을 수 있을지 사실 저도 궁금한 부분이었는데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나영 학생의 발언에 공감할 것 같네요. 분명 여러분들이 참여해 만든 콘텐츠는 또래 친구들의 시각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큰 공감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QR코드 홍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 기습 질문입니다. 대심이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최정인 학생이 이야기해 주세요. 대시미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하는 활동과는 다른 좀 더 전문적인 환경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멘토분들도 있고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강의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혐오 캠페인 말고도 다른 주제로 또 색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말고도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심이에서 계속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친구들에게 제작단 지원을 해줄 예정이고요. 향후 혐오 예방 관련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저희 프로젝트의 막내 동방여자중학교 혐오 발언 그게 뭐죠? 팀입니다.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다른 팀과는 달리 동방여자중학교는 팀원이 모두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팀 소개와 작품 소개를 해줄 김현준 학생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방여자중학교 혐오 발언 그게 뭐죠입니다. 저희는 혐오 발언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써서는 안 될 표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이 제작한 영상의 제목은 당신의 시력을 포기하시겠습니까?입니다. 영상에서 주인공은 갑자기 시력이 나빠집니다. 처음에 주인공은 자신의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병원을 찾고 나서 자신이 아무렇지 않게 썼던 혐오 표현이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닫죠. 그냥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시력과 달리 혐오 표현은 의지로 개선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네, 소개 잘 들었습니다. 혐오 발언 그게 뭐죠 팀의 작품은 당신의 시력을 포기하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혐오로 인해 시력이 떨어진 주인공의 시력 극복기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내 눈이 왜 이러지? 제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요. 같아요. 저거는 제이요. 극이에요. 순이요. 시요. 결과 나왔습니다. 제 눈에 무슨 문제가 혹시 생겼나요? 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저는 아까 시력 분석판에 있는 그 그림들이 모두 잘 말해준대요. 평소에도 그렇게 보이고 말씀하시나요? 제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흑인이요. 청각장애인이요. 초등학생. 여성. 연예인을 좋아하는 아이 같아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아이 같아요. 좋습니다. 나와 다른 답을 말했던 사람이다. 저기요. 죄송한데요. 혹시 검사 결과 어떻게 나오셨어요? 네, 저는 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네요. 그럼. 내 표현 때문에
주셨습니다. 네. 흑인이요. 청각장애인 같아요. 어린이요. 여성이요. 연예인을 보고서 행복해하는 사람 같아요. 만화를 즐겁게 보는 사람 같아요. 놀랍네요. 시간이 다시 돌아왔어요. 뭐가 문제인지 알았거든요. 우리들의 관계를 망치는 혐오 표현. 당신은 당신의 시력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저 그러면 여기서 걸어서 그냥 지나쳐요? 놀랍네요. 시작을 다시. 선생님이 하나 둘 해주세요. 하나, 둘. 혐오발언 멈춰! 동방여중 친구들의 열연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결국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바라보는 태도나 관점을 드러냅니다. 기존에 무의식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왔던 주인공은 이제껏 자신이 세상을 올바르게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대로 잘 봐야 된다는 깨달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 이 작품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품을 보니 제가 제작 후기가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요. 강주윤 학생 이야기해 주세요. 발표는 제가 하지만 저희 팀 친구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자리에 전하고자 합니다. 살짝 보면서 읽겠습니다. 손예림의 말입니다. 처음에 강의를 들을 때는 사실 조금 지루했습니다. 그러나 강사님들이 잘 이끌어 주셨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미디어를 제작하니 뭔가 돈독해진다는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주인공 역할을 하며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때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열심히 한 만큼 만족감도 큰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혐오에 대한 강의도 듣고 영상을 기획하고 연기자로 나름 활약하는 다양한 경험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주아의 말입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맑은 도전정신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저희 팀이 선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우려는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캠페인을 하지 않았더라면 너무 후회했을 것입니다. 저희를 이끌어주신 강사님, 멘토님, 팀원들, 나아가 다른 팀 언니들 감사합니다. 이 캠페인 덕분에 혐오 표현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협동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김현진의 말입니다. 생각보다 재미있던 강의들, 멘토님,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저희를 도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작을 거치며 미디어 기술, 촬영, 편집 등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다 하는 점도 있었지만 이런 게 과정이다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강지윤의 말입니다. 늘 열심히 발벗고 도움 주셨던 모든 강사님들 덕분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 저는 늘 해왔던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영상 제작을 경험하면서 왜 내가 반대했었지? 할 정도로 즐겁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얻어간다 하는 즐거움을 알았다. 이렇게 소감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팀원 전체의 소감을 받아 지훈 학생이 전해주었습니다. 쭉 이야기만 들어도 팀워크가 굉장히 좋은 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맑은 도전정신 하나로 시작됐다는 그런 소감처럼 제가 봤을 때도 늘 진중한 태도로 다 같이 협력하는 모습 보기 참 좋았습니다. 동방여중 학생들에게도 이번 캠페인 활동에 특이점이 있었을 겁니다. 박주아 학생이 이어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혐오 표현을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희는 먼저 혐오 표현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핵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혐오를 알고 보니 일상적으로 쓰던 혐오 표현이 얼마나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퍼뜨리고 있는지 잘 보였습니다. 아마 저도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혐오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캠페인은 이전까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문제로 인식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학생들이 미디어 제작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죠. 하지만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하는 계기 혹은 터닝 포인트가 이런 자발적인 활동에서 시작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 동방여중 학생들이 생각하는 캠페인 확산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강지윤 학생이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는 학교 공식 SNS에 영상을 홍보하고 또 방송부를 통해 제작한 영상을 틀어 학교 학생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같은 학교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큰 호응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캠페인 활동의 총평을 들어볼까요? 네, 손예림 학생 나와주세요. 일단은 배움과 활동을 모두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저희의 힘으로 하나의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 또 그런 기회를 준 대심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혐오 표현은 분명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 문제의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참여해 저희가 느꼈던 점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인식 개선 미디어 활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작은 미약할 수 있으나 확산의 가능성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청소년 인식 개선을 위해 미디어 및 미디어 환경을 보다 더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훈 학생도 소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계획들이 펼쳐지기를 희망합니다. 저희와 같은 청소년들, 성인들까지 이런 작은 시작을 경험했으면 합니다. 조금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던져졌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함께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우리 학생들의 의지가 꽤나 큽니다. 이런 점은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 에너지를 받아 마지막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성여자고등학교 또박이 팀입니다. 마찬가지로 팀 소개 및 작품 소개를 진행할 텐데요. 김나연 학생이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 대성여자고등학교의 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방송부 또박이입니다. 저희는 모르고 지나쳤던 혐오 표현과 미디어 속의 혐오 표현들을 찾아 혐오 표현을 막고자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콘텐츠는 평소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웃고 넘겼던 것들, 즉 예능이나 영화, 드라마, SNS 속에서 혐오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네, 또박이 팀의 작품은 이게 재밌어?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예능, 영화, SNS 속 이미지에 담긴 혐오 표현의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재밌어의 나연, 미희입니다. 와! 피디님, 오늘 주제가 뭔가요? 오늘 주제는 이 쪽지 안에 있습니다. 네. 미디어 속 혐오 표현. 시작 전 혐오 표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선동하는 발언, 몸짓 등을 통해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입니다. 라고 써있네요. 우리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급식충이 된 거? 그런 게 혐오 표현인가요? 저도 급식충이라고 무시당한 적이 있는데 약간 인터넷 댓글에 네가 뭘 알아 급식충아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상당히 별로였거든요. 얼른 미디어 속의 혐오 표현 실태를 만나보고 싶네요.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들 보여주세요. 으
찾으셨나요? 난 찾은 것 같아. 뭔데? 그 영상에서 눈치 없이 찾아온 불청객 입덧 러너라는 자막이 있었잖아. 그게 뭐? 아니, 앞에 그 불청객이라는 단어를 쓴 거 자체가 입덧이라는 것을 안 좋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맞네. 그리고 임신은 축복받을 만한 일인데. 그 앞에 입덧 러너라고 쓴 것도 입덧을 희화화시켜서 여성을 비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나도 기분이 별로다. 그니까, 그리고 만약에 남자가 저런 상황이었으면은 저 표현 자체를 사용 안 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여성 혐오 표현이 100%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표현이나 자막을 보고도 사람들이 딱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도 뭔가 우리 일상에서 이런 표현들이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 우리도 인식 안 하고 이 영상 봤으면 계속 몰랐을 것 같은데. 맞아.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봐. 왜 정부 고위직에 여자가 없는 줄 압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니까. 여자들은 저렇게 다 감성적이거든. 야, 이건 따갈겠다. 이건 너무 쉽다. 여자들이 중요한 순간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다고 누가 그래. 그리고 여자들이 감성적이라는 것도 편견 같은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조우진 배우님 대사가 지금 여자보다 남자가 더 우월하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자로서는 더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여자들이 다 감성적이라는 것도 아니잖아. 뭐 물론 감성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그 사람들도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단정 짓는 건 좀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성에 대해서 여성은 감성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다라고 계속 듣고 보다 보면은 진짜 그렇게 믿는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 이 그림 보고 어떤 생각 드세요? 와, 이건 좀 아니다. 이 그림이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 그림은 아시아인들을 향해 폭력을 조장하는 그림인데? 완전 기분 별로야. 그리고 꼭 누군가에게 물리적으로 피해를 끼치면 범죄는 아니잖아? 이건 그냥 범죄야. 그러니까 방탄처럼 글로벌 가수도 인종차별이나 혐오 표현을 피해가진 못하네. 이런 그림을 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아시아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느낌이 들까? 난 지금까지 인종차별은 남일이라고만 느꼈던 것 같아. 근데 더 이상 이제 남 일이 아닌 거지. 우리 모두의 문제고 언젠간 나 역시 당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를 알아야 할 것 같아. 맞아. 저희가 오늘 미디어 속 혐오 표현을 찾아서 코멘트를 남겨봤는데요. 많이들 공감하셨나요? 나연아, 넌 어땠어? 난 내가 여자나 동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나 역시 누군가에게 혐오의 대상이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무서워. 나도 너랑 비슷한 생각이야. 아직까지도 이런 차별적인 행동과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난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혐오 표현을 멈추기 위해 SNS에서 혐오 표현 스탑 챌린지를 진행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혐오 표현 스탑! 멈춰! 뭔가를 딱딱하게 설명하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대화로 풀어가는 형식의 작품이었습니다. 두 청소년이 미디어를 보며 그 안에 담긴 표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것이 왜 문제인지 혹은 어떤 불쾌감을 주는지,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재밌게 넘기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됩니다. 이 형식의 장점은 청소년들의 언어로 기분, 느낌 등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만큼 친근하고 공감을 살 만한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챌린지 진행이라는 확산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어 시리즈화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 제작 후기가 더 궁금해집니다. 이규미 학생이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저희가 무심코 지나쳤던 혐오와 혐오 표현들에 대해 배우는 것이 너무 즐거웠지만 동시에 우리 근처의 혐오 표현을 찾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표현이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명확한 기준점이 없어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 지점은 참여 학생들 다수가 어려워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또 계속 키워나가면서 미디어를 경험해야 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소감이었습니다. 혹시 이번 혐오 캠페인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을까요? 규미 학생이 이어서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자주 쓰는 말들에서도 듣는 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자각을 했다는 게 가장 큰 깨달음인 것 같아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극심한 상처가 될 수도 있죠. 이번 캠페인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언어 순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언어 순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재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참 아까 영상에도 캠페인 확산에 대한 고심점이 엿보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죠. 방송부 측에서 교내 혐오 표현 캠페인 대회 같은 것을 열고 SNS로 혐오 스탑 챌린지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나연 학생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려봅니다. 혹시 이번 프로젝트에서 느낀 점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아가 향후 콘텐츠 제작 계획이 있을까요? 내가 모르고 사용했던 혐오 표현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혐오 표현이 정말 안 좋고 기분 나쁜 표현들이었다는 거를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활동이 완전히 끝이 아니라 시작의 계기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바대로 청소년들의 생각과 표현이 그대로 담길 수 있는 포맷이어서 의미가 있고 또 미디어 속 혐오 표현을 찾아보면서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저 나름의 총평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함께 시작을 했지만 사실상 네 팀이 따로 제작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이렇게 줌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게 돼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나마 다른 팀의 작품을 보고 또 이야기하고 들으면서 학생들 각각의 감회가 새로울 거라 생각됩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완전히 다른 4개의 캠페인 콘텐츠가 완성되었습니다. 같은 주제지만 다른 결과물을 내고 또 각각의 결과물이 다른 형식이지만 결국 하나의 주제로 다시 수렴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지점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참여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발표회는 끝이 났지만 또 우리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학생들을 이끌어준 강사분들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저희 프로젝트는 2인의 책임 강사와 4인의 멘토가 함께했습니다. 먼저 멘토는 각 팀별로 매칭되어 기획, 촬영, 편집 전반의 과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담당했던 팀원들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발표된 팀 순서대로 멘토님 이름을 부르면 한 분 한 분 소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동대전 고등학교를 담당해 주신 이민지 멘토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대전 고등학교 야미팀의 멘토를 맡은 이민지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동대전 고등학교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라서 5주간의 좀 장기간 프로젝트가 좀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연기, 연출, 촬영, 편집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이 역할을 잘 나눠서 분담을 해가지고 성실하게 끝까지 책임감 있게 완주를 해주어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했는데 이제 동대전 고등학교 야미팀만이 만들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혼자 혐오라는 표현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크리에이티브한 영상을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어서 저도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돼서 되게 고맙고
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과 끈끈했다는 것이 듬뿍 느껴집니다. 혼자라면 미처 닿지 못할 어떤 함께함의 결과를 얻으셨다는 소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 외국어 고등학교를 담당해 주신 임동빈 멘토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동빈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 멘토로 참여했지만 저 또한 혐오 대항 프로젝트로 혐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었고요. 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혐오는 손톱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계속 깎고 관리해줘야 나와 타인 모두 상처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코로나 확산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꽤 어려웠어요. 하지만 따로 또 같이 활동하면서 영상을 완성할 수 있어서 정말 모두 고생하고 잘 만든 것 같아서 기쁩니다. 또 팀원 모두 고등학생이라 저희도 학업 때문에 집중하느라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모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아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혐오는 손톱과 같은 존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임동빈 멘토님의 성의가 이제 묵직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동방여자중학교를 담당해 주신 주혜정 멘토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방여중 멘토 주혜정입니다. 혐오 표현에 대해 얕은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깊게 생각할 수 있었고요. 멘토로서 중학생 팀이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와서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제일 어린 팀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참여를 잘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제가 지켜봤을 때 주혜정 멘토님은 차분한 리더십으로 우리 팀의 가장 어린 친구들을 무엇보다도 즐겁게 이끌어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책임 강사로서 참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성여자고등학교를 담당해 주신 박동영 멘토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성여고 담당했던 박동혁입니다. 사실 주변에서 듣기만 했던 혐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좀 잘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학생분들이 잘 선택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을 해왔고 그 만들어진 결과물도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 잘 참여했다고 생각하고 학생분들도 굉장히 고생하고 잘 참여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멘토분들도 혐오에 대해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의 책임 강사로서 우리 프로젝트의 전반을 지켜봐 주신 송선영 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짧고 굵은 명쾌한 정리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선영 강사입니다. 짧고 굵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혐오 스탑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혐오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문제들을 나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친구와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또 그렇게 해서 작은 변화를 낳을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 캠페인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각 팀의 제작 과정을 보면서 느낀 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주변과 일상 그리고 미디어 속의 혐오 표현을 찾아보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 토론과 회의의 과정이 그 시간들이 가장 여러분들과 또 우리 강사님들에게 좀 큰
의미 있고 또 배움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모두들 바쁜 일정이었어요. 다 이제 학업에 바쁘신 걸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시간과 노력과 또 애정을 쏟아서 영상을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인상 깊게 너무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혐오 표현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혐오 씨를 더 이상 소환하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도록 또 내가 미디어에서 이제 접하는 어떤 혐오 표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또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청소년과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혐오 스탑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여름 참 뜨겁습니다. 그런 여름에 의미 있는 시간 속에서 잠시 더위를 잊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 에너지를 모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5주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우리 학생분들께 넘치는 박수를 마음으로 남깁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종료되지만 혐오 스탑 캠페인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혐오 없는 대전, 혐오 없는 대시미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준비하신 포스트잇을 꺼내주시고 제가 이곳에서 혐오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각자 계신 곳에서 멈춰 하고 응답해 주시겠습니다. 혐오 멈춰.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